많이 울었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찌우마입니다. 오늘도 육아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안녕. 네, 오늘은 찌우맘이 어떠한 정보를 가져왔느냐, 바로 동생이 생긴 첫째 아이의 육아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신 부모님이라면 가장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저 또한 겪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첫째도 너무 소중하고 둘째도 너무 소중한데 이제 막 갓 태어난 동생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지우에게 혹시 상처가 되진 않을지, 혹은 우리 지우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같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첫째 아이와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부모들은 우리 첫째 아이한테 많은 사랑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지만 첫째 아이가 받는 그런 스트레스는 어마어마 크기 때문에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둘째 동생이 자고 있거나 또는 잠깐 짬이 났을 때 그 잠깐의 짬이 난 시간이라도 첫째 아이와의 온전히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첫째 아이는 항상 이 고파요, 사랑이. 둘째가 태어난 순간부터. 왜냐면 둘째가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랑 아빠 그리고 모든 그 가족들이 둘째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약간 좀 옆에서 자기가 약간 소외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매일 사랑만 받다가 갑자기 동생이 딱 나타났다? 그때 느낌이 어떨까요? 그 첫째가 받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깐의 짬을 내서라도 온전히 첫째와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앉아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하던지 대화를 하던지 같이 오늘은 지우야 어땠어? 어린이집 가서 오늘은 뭐 했어? 친구랑 뭐하고 놀았어? 지우한테 집중이 되게끔, 그리고 첫째 아이한테 온전히 나는 너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우야, 엄마는 너가 가장 소중해. 이렇게만 시간을 보내도 첫째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경험해 본 바, 저는 약간 좀 이런 아이 재워놓고 둘째 재워놓고 할 일 진짜 많잖아요. 엄마들은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에 첫째랑 놀아줄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 둘째 재워놓으면 나도 좀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든 짬을 내면 시간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그냥 살림하는데 쓰지 말고 약간 좀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첫째 아이한테 집중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 집중 시간에 온전히 지우한테 나는 너한테 정말 집중하고 있어 느끼게끔 잠깐 저희 친정 엄마한테 얘기를 맡기고 지우랑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키즈 카페를 간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간다든지 서점을 간다든지 아니면 장난감 가게를 가서 지우를 위한 선물을 쬐끄만 거를 사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보냈어요. 카페를 가서 둘이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좀 지우가 크다 보니까 이야기가 되더라고, 통하더라고 대화가. 그래서 지우는 스무디 시켜놓고 저는 커피 시켜놓고 지우가 좋아하는 빵 하나 골라봐 해서 골라요. 엄청 신나서 엄마 나 이것도 먹고 싶어, 이것도 먹고 싶어, 케이크 고르거든요. 그러면 그 케이크를 사가지고 지우를 줘요. 그러면 둘이 오손도손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첫째에게 해서 안 되는 말.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저는 진짜 처음에 이런 거를 되게 몰랐을 때 지우한테 매번 하던 말이 있었어요. 둘째니까 너 동생이니까 무조건 양보해. 동생 줘. 지우는 언니잖아. 지우는 다 컸잖아. 지우는 이제 이런 거 안 가지고 되잖아. 안 가지고 되잖아. 약간 이런 식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정말 첫째한테 안 좋은 대화법이라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그냥 스스럼 없이 튀어나와요. 왜냐면 둘째가 어리기도 하고 오는 게 솔직히 듣기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듣기 싫으니까 지우한테 무조건 양보하는 거예요. 오니까 둘째가 지우야 양보해, 너 언니잖아, 지우는 다 컸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애기가 지우가 봤을 때 주눅이 들더라고요. 어디 가서든 무조건 다 양보를 하려고 그래. 근데 자기 마음 그게 아니거든.
나는 양보하기 싫은데 또 엄마가 무조건 양보하라겠지? 이런 걸 제가 어느 순간부터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 그 같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지우가 너무 다 양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건 정말 잘못됐구나. 내 대화법이 정말 나쁘게 됐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괜히 애기를 되게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소심한 아이로 만들 수 있겠구나. 엄마인 내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너무 심각하게 딱 깨달았어요. 순간 머리에 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법은 절대 안 되겠다 느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가족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우한테. 지우야, 형한테 양보해. 지우야, 형 동생이잖아. 무슨 뭐 할머니라든지 아빠라든지 뭐 고모, 이모 다 주변 사람들이 지우한테만 다 양보하라고 하니까 이게 지우한테 입장에서는 왜 다 내 건데, 이거 내 물건인데 왜 다 양보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자신감은 낮아지고 자존감도 하락되고 믿었던 엄마마저도 지우야, 너 이거 지우 언니니까 양보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설 곳이 없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우 딸 봤을 때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우가 약간 좀 이게 주눅드는 게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울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나부터 약간 좀 말투를 바꾸고 대화법을 바꿔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정말 이런 언어들은 지우한테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정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아빠와 역할 바꾸기. 동생을 질투하는 첫째를 보면서도 아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지우를 보면은 아빠가 되게 잘 놀아요. 지우를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스킨십하고 약간 좀 남자애처럼 노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지우가.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효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못 놀아주다 보니까 아빠가 오면 굉장히 좋아요. 그 퇴근 시간만 기다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 보고 싶어. 그리고 아빠가 딱 이렇게 띠띠띠띠 여는 소리만 날려도 막 달려. 아빠! 하고 막 달려나가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아빠는 온전히 아빠는 지우 편이야. 아빠는 지우를 위해 왔어.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봤을 때, 첫째가 봤을 때, 그래, 역시 아빠는 내 편이었어. 그래, 아빠 고마워. 아빠 오기만 기다렸어. 이런 감정을 갖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퇴근해서 물론 힘들겠지만 일정 시간을 가지고 첫째 아이와 놀아주게 된다면 그때 못 받았던 그런 욕구들이 충족이 돼요, 아빠한테서. 그러면서 첫째 아이한테는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좀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좋고 엄마 아빠한테도 좋고. 그래서 주말에는 하루 정도는 빼가지고 하루 정도 내가 우리 지우를 위해 놀아줘야겠다 라는 이런 계획을 짜서 노는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 포옹하기. 부모와 아이 간의 스킨십은 정말 중요한데요. 포옹하기라는 거는 제가 왜 이거를 생각했냐면, 저는 진짜 스킨십을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과 스킨십하는 것도 좋아하고 남편이랑도 스킨십하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안아주는 거 꽉! 그냥 살짝이 아니라 완전 꽉 안고 아이들한테 뽀뽀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신생아 때는 진짜 하루 종일 애기를 안고 있잖아요. 근데 첫째가 봤을 때는 엄마 나도 애기처럼 되고 싶어. 나도 엄마한테 안기고 싶어.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을 딱 이렇게 해석해서 보면 엄마 나도 안아줘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때 저는 그냥 애기를 내려놓고 지우야 일로 와. 우리 지우가 제일 예뻐 하고 엄청 꽉 안아서 그러면 엄청 응석을 부려요. 애교를 부리면서 언니 막 하면서 첫째가 둘째를 따라한단 말이에요. 이때 무슨 애기야 너가 애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그래 우리 애기 일로 와. 우리 첫째 일로 와. 엄마 안아줄게. 우리 첫째도 애기지? 하고 토닥거리고 안아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껴요. 엄마도 역시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아이구나. 나도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구나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포옹 또는 스킨십은 가장 좋은 엄마와 아이의 또 다른 언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아이가 어리광을 막 피우거나 응석을 부릴 때는 그냥 조용히 안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다섯 번째, 첫째 아이 우선시하기. 예를 들면 간식이 왔을 때나 무슨 장난감을 박스를 포장을 뜯을 때, 그때 둘째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첫째 이름 부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먼저 지우야 우리 사과 먹자. 지우야 우리 지우 사과 줘야지. 우리 지우 먼저 줘야지. 우리 지우 언니 먼저 줘야지. 혹은 지우야 엄마가 이거 선물 샀는데 효 거랑 지우 거랑 사왔거든. 이때 우리 지우 언니 거 먼저 보자. 지우 언니 거부터 우리 뜯어볼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언니라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먼저라는 거, 처음이라는 거, 이거를 인식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도 효야 이것보다 지우 언니 먼저, 지우야 우리 지우 언니 먼저, 지우야 항상 첫째 먼저 불러주는 게 습관처럼 돼야 돼요. 이렇게 사소한 습관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또 하나의 첫째 아이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6번째, 표현해주기. 아이가 혹시 어린이집에서 오거나 유치원을 하원했을 때 하루 일과를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엄마는 오늘 집에서 지우 생각을 엄청 많이 했다? 엄마는 오늘 집에서 지우가 너무 보고 싶었어. 지우야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지우야 오늘은 유치원에서 뭐 했어? 엄마는 집에서 뭐뭐 했는데 지우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지우 너무 기다렸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주세요. 엄마의 하루 일과를 아이와 함께 연결 지어주는 게 정말 좋거든요. 네, 여기까지 동생이 생긴 첫째 아이의 육아 방법을 소개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이 좀 공감이 되기도 하고 약간 좀 반성도 되기도 하고 그러시죠? 하지만 이제 또 나옵니다. 바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첫 대면 준비법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때 정말 방법만 잘 알아서 실행해도 첫째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첫째에게 아이에게 엄마 배를 직접 만져보게 하고, 그리고 동생에게 대화도 걸어보게 하고, 그리고 스킨십도 많이 하게끔 하고, 지우야 여기 안에 지우 동생 있다? 여기 안에 찌동이 있어. 여기 안에 이제 곧 태어날 지우 동생이 있어. 어때? 좋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걸어주기도 하고요. 육아용품을 준비하면서도 꼭 첫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지우야 이거를 사면 찌동이가 좋아할까? 지우야 엄마 이거 살 건데 어때? 지우 생각은 어때? 이거 이뻐? 이거 찌동이가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지우 어렸을 때도 이거 썼었다? 근데 이거 찌동이도 쓰네? 이러면서 동지감을 형성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에게도 다가오는 현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응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혹은 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동생이 이렇게 울게 되면 엄마가 동생을 달래러 갈 수도 있어. 혹은 엄마 이렇게 지우를 사랑하지? 그러면 지우를 사랑한 만큼 태어나는 찌동이도 엄청 사랑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주는 게 가장 좋아요. 미리 알려주게 되면 아이들도 금방 적응하고요. 아이를 집으로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요, 이 말은 익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변에서 무조건 아이 흰생 안에 둘째 동생은 엄마가 안고 들어가는 것보다 아빠 혹은 할머니가 안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엄마가 안고 들어오면 벌써 순간 나 엄마한테 뺏겼네? 나 동생한테 뺏겨버렸네? 이런 생각을 들어요. 하지만 아빠 혹은 할머니가 안고 들어가면은 며칠 동안 못 봤던 엄마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달려올 때 엄청 안아주셔야 돼요. 지우야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는 지우가 우선이야.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 선물을 준비해오는 손님들에게도요, 쬐끄만한 첫째 아이의 선물을 같이 준비해오는 것도 좋습니다. 뭐냐면 큰 거 안 가져도 돼요. 이렇게 둘째 출산했다고 출산 선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때 지우를 위한 과자나 첫째를 위한 과자나 사탕이나 쬐끄만한 장난감도 같이 가지고 와서 둘째 출산 선물 줄 때 같이 지우야 이거는 지우 선물도 이모가 가져왔어. 이런 식으로 같이 준비해 왔을 때 아이가 소외되지 않거든요. 큰아이가 둘째 막 선물 뜯고 있을 때 내 선물은 어딨지? 약간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외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 선물을 따로 이렇게 쬐끄만한 거 준비해가지고 지우야 이건 너를 위한 선물이야 이렇게 준비해주면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소외되지 않는 거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꼭 쬐끄만한 선물이라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파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티를 할 때요, 지우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우는 이제 찌동이 언니가 됐어. 누구의 오빠가 됐어. 누구의 누나가 됐어.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켜주면 아이 혼자서 스스로 그래 나는 찌동이 언니가 되었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둘째를 더 이뻐하고 나는 언니니까 더 잘할 거야. 언니니까 더 사랑해줄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첫째 아이와 대화를 할 때에도 늘 우리라는 말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쉬운 습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말을 빼먹고 쓰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둘째 동생을 놔두고 이야기할 때 엄마랑 아빠는 효가 어때?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
지우를 같이 포함시켜서 지우야 우리 효한테 노래 불러줄까? 지우야 우리 효한테 뭐 해줄까? 우리 효한테 뭐 어떤 거 입혀줄까?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말을 쓰게 되면요, 아이가 느꼈을 때 연대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 동질감. 엄마랑 아빠랑 나랑 이렇게 효랑 우리는 가족이구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그 연대의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부모와 더 가까워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동생과도 더 사랑스러운 사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좀 둘째 동생을 질투할 때 그때 지우를 불렀어요. 지우야 일로 와봐. 일로 와서 그 효 때 그때 그 주수에 맞는 그 날 있잖아요. 뭐 100일이었으면 100일 사진 딱 보여주면서 지우야 우리 지우도 100일 때 이런 사진이 있네? 우리 지우도 100일 때 이렇게 사람들 사랑을 많이 받았네? 우리 지우 이렇게 100일 파티도 했어. 우리 지우 100일 때 이렇게 드레스도 입고 이쁜 모자도 쓰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많은 과일이랑 음식 준비해가지고 우리 지우 파티 했잖아. 이렇게 인식시켜주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그때 사진 보면서 대화를 해요. 엄마 이거 지우야? 엄마 이거 꼭 효 같아. 엄마 이거 지우 되게 애기다. 되게 아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면서 둘이 이야기가 되니까 아이를 위한 시간도 가질 수도 있고, 아이도 옛날 사진 보면서 막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저 또한 너무 추억이 돋더라고요. 우리 지우가 이럴 때가 있었구나. 아직도 애기 같구나. 더 사랑해줘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아이랑 사진을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동생을 맞이하는 준비 단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정말 좀 울컥울컥 많이 했거든요. 평소에도 약간 좀 지금은 좀 많이 지났지만, 그런 시간이 지났지만 그 지우를 생각할 때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지우가 이 영상 꼭 봤으면 좋겠어요. 커서 그때까지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엄마가 지우를 엄청 사랑했고, 엄마가 엄청 사랑했고 엄청 신경을 또 많이 썼고, 동생이 갑자기 생겨서 너무 어렸을 때 생겨서 준비도 못했을 텐데 그래도 동생을 잘 맞이해주고 이뻐해줘서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어요. 너무 우리 지우 대견하고. 갑자기 영상 편집했어. 저는 꼭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엄마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왜냐면 첫째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동생이 생김으로써 그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걸로 내가 유튜브를 한번 찍어야겠다, 영상 찍어봐야겠다. 그래서 한번 진짜 찍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진짜 준비를 해서 찍어봤는데, 이거 말을 하면서도 진짜 울컥울컥 안 울어야지, 절대 안 울어야지 했는데 마지막에 진짜 결국에 터졌습니다. 정말 첫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둘째를 키우면서 매일 뭐 주변 사람들 다 양보하라고 지우한테만 잘못했다고 하니까, 근데 저 또한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더라고요. 첫째가 약간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고쳐야겠다, 나부터 고쳐야겠다, 나부터 사랑을 더 많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고쳤더니 그게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지우가 먼저요. 효한테도 먼저 뭐라 하고, 둘째들이 좀 더 첫째보다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괴롭혀. 언니 거 다 뺏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첫째도 7,000원 자기 물건 뺏기면.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좀 많이 중재를 하거든요. 이건 무조건 지우 언니 건데 너 왜 뺐냐고. 그러면은 되게 막 신경 안 쓴 것처럼 하면서도 되게 좋아요. 자기 편 들어주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힘들겠지만 화이팅해서 첫째 아이가 서운하지 않도록, 그리고 첫째 아이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 영상 보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너무 많이 사랑해. 엄마한테는 지우가 우선이야.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